안녕, 뭐냐입니다. 구독, 추천, 빠밤. 자, GTQ 포토샵 시험을 보러 가서 좀 돌발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연습하던 환경, 그 다음에 시험장 환경이 달라요. 그죠? 옵션 값들이 되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은 CC라 해도 2017이냐 아니면 2020이냐 요렇게 달라져요.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돈을 내고 그러니까 결제를 하고 쓰시는 분들은 아마 2025 버전을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2017, 2018, 2019에 따라서 2020에까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 보러 가면 당황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르지? 자, 포토샵에서 첫 번째 당황하는 거는 뭐가 있느냐? 쉐이프가 없어. 분명히 집에서는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4번 문제 패턴부터 만들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쉐이프 자체가 안 보이니까, 어떡하지? 이렇게 막 머뭇머뭇거리다 시간을 막 한없이 보내요? 안 되겠죠. CC에는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 게 CS6에서는 기본으로 보여요. 보임. 하지만 CS6에서도 옵션 값을 all이라는 체크해줘야 함. 네. CS6에서도 이제 누가 쓰던 이제 포토샵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뭐 새로 설치한 경우거나 리셋이 되거나 그랬을 경우 몇 가지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옵션에 가서 톱니바퀴 보이죠. 톱니바퀴에서 all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CC 같은 경우는 얘네들을 CS6부터의 기능들을, 그러니까 CS6 기능들 레것이라는 이름으로 다 묶었어요. 묶어버림. 그리고 찾도록 해줘야 돼요. 네, 묶어버림. 그래서 CC에서는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준다. 물론 2017, 2018은 뭐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CC 버전이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돼요. 이거는 포토샵 시험 볼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포토샵 최신 버전을 쓰더라도 포토샵에서 내가 패턴 또는 브러쉬, 그쵸? 패턴, 브러쉬, 그 다음에 그쵸. 쉐이프도 마찬가지. 갑자기, 모양 도구, 이렇게, 네. 모양, 이렇게. 네, 요런 애들. 그 다음에 뭐 스타일도 있어요. 스타일. 레이어 스타일이 이제 기존에 다양하게 샘플이 있었다면 CC에서는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려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레거시를 찾아서 열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불러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알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사실 쉐이프보다 먼저 이런 돌발이 많이 반응한 것 같아요. 글자 크기가 이상해요. 요런 기능이, 요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글자가 크기가 이상해요. 맞게 했는데, 그 다음에 사진이 너무 작아요. 이런 경우 있고, 그 다음에 필터가 너무 오래 걸려요.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다 뭐냐면, 우리 시험지 보시면, 답안 작성 요령 있잖아요. 거기에 다 쓰여 있어요. 뭐가 쓰여 있어요? 우리가 단위는 뭐다? 단위는 픽셀이다. 그 다음에 해상도는 몇이다? 72다. 그죠? 그 다음에 컬러 모드는 아무도 안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컬러 모드는 RGB다. 그죠? 이거를 안 지키다 보니까 요런 경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손을 들어요. 프로그램이 에러다. 그러면은 손을 들면 어떻게? 가서 보면은 얘 때문이에요. 얘 때문에. 근데 이거를 감독관이 뭐 캐치를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럼 자리 옮길게요. 뭐 추가 연장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시험 보시다가
자리 이동하잖아요. 그럼 진짜 멘탈 터질 수 있어요. 새로운 그 컴퓨터에 가서 세팅부터 다시 하고 이제 문제를 다시 풀어야 되는데 그 마음가짐이 다시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독님들은 솔직히 연장 시간을 줘버리는 게 마음 편하긴 해요. 그잖아요. 신랑이 할 필요 없지. 근데 원하는 대로 시간 줬지. 그러니까. 근데 학생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자리를 계속 옮기면 옮길수록 이제 멘탈이 많이 흔들려서 좋진 않아요. 결코. 그래서 이런 경우 없도록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즘에 어떤 유튜버가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지만 변형에 관해서 변형. 예. 분명히 이거 사진 선택하면 바운딩 박스 뜨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운딩 박스는 아닌데, 뭐 그렇게 바운딩 박스라는 정확한 그 용어를 말하는 건 아닌데, 이거 조절하는 거 나오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것도 설정이에요. 변형 설정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문제풀이를 할 때는 당연히 컨트롤 T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상단에 무언가를 체크를 한다. 그래서 요것도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사진을 선택했는데 이게 안 나와가지고, 저 이거 환경 설정 찾다가 문제 뭐 풀다가 다 풀지도 못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변형, 컨트롤 T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네, 그거에 익숙하신 분들은 뭐 그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저장이죠, 저장. 저장. 네. 우리가 고사장에 가서 OT 때 뭘 하냐면, 전송하는 방법을 설명해줘요. 설명. 네. 그러면은 전송은 집에서 연습할 수가 없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 원본대로 저장해라. 원본대로 저장하고 그 다음에 원본대로 전송해라 라고 안내를 해드려요. 그래서 끝나기 10분 전. 네. 끝나기 10분 전에 어떻게 해라? 이미지 먼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저장. 사이즈 줄인 상태에서 이미지 저장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줄여서 PSD 저장해서 최종적으로 보내라고 해요. 문제 하나 풀고 이미지 저장하고 사이즈 조절하고 해서 전송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원본 그냥 그대로 전송을 하세요. 계속 원본대로만 전송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요거 10분 전에는 더 문제 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장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되게 잘 풀어놓고 막 펜툴도 되게 예쁘게 잘 그렸는데 저장을 못 해가지고 저장을 못해서 전송은 하긴 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PSD가 안 줄여져 있어. 이미지가 오히려 조그만하게 돼 있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장은 연습하고 가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돌발이 뭐가 있냐면, 펜툴 그릴 때, 펜툴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 펜툴을 이쁘게 그리시거나 아니면 펜툴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면, 펜툴과 무엇을 사용하냐면 선택 툴을 사용해요. 선택 툴. 그래서 이제 뭐 모양을 조금 이동하거나, 이제 크기를 조절하거나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옵션이 에러 메시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옵션이 뜰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포토샵이 갑자기 멍하게 될 때가 있어요. 멍하게 될 때. 그러면은 그때는 그냥 포토샵을 살짝 건드려 주시면 돼요. 건드려 주시거나 Alt 탭을 누르시거나 하시게 되면은 이제 포토샵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다시 뜨지 않게를 체크하시면은 이제 문제 없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다들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이제 포토샵이 멍하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 에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감독님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리를 이동해라. 그러면은 연장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돼버리거나 아니면 아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요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가볍게 해결을 해주죠. 네.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포토샵 글자 쓰다가
글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찾잖아요. 그러다가 에러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얘가 멈출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조금 한 5초, 10초 만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굳이 이거 너무 이제 조급하니까 프로그램 문제입니다. 손 들어버리면 이제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포토샵 할 때는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영문 그쵸. 글자 폰트가 영문만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굴림을 찾거나 도둠을 찾거나 궁서를 찾거나 도둠을 찾아야 되는데 영어만 있다. 그럼 영어로밖에 안 보인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세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설정을 안 한다. 이거 안 해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요즘은 잘 못 들어본 것 같긴 한데 필터에 없어요. 필터 갤러리에 없어요. 네, 요즘은 그래도 요 질문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필터가 없어요. 필터가 없어요. 라는 질문도 은근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발들이 있고 만약에 또 다른 돌발이 있으면 이제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그 추가를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맨 처음에는 쉐이프 툴이잖아요. 우선은 요거 먼저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포토샵을 이렇게 실행을 시키시게 되면은 자, 저는 이제 웰컴 화면이 떴으니까 PS를 눌러줘요. 눌러준 다음에 여기 보이시면 레이어 패스 솔직히 우리 GTQ 시험 볼 때는 레이어랑 패스 두 개만 있으면 돼요. 그죠? 얘네들은 솔직히 필요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 두 개만 이렇게 꺼내 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죠? 사실 패스는 조금해져도 되고 패스는 조금 해줘도 되고 레이어만 길게 그죠? 레이어 많이 사용하니까 요렇게 했어요. 그래서 파일에서 new를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제가 이거 포토샵 초기화를 시켰거든요. 초기화 시켰더니 센티미터 보이시죠? 센티미터. 그 다음에 해상도가 300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RGB 8비트 요거 하나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막 마음이 급하니까 여기다 그냥 400, 500 해가지고 이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요. 드립다. 자, 이렇게 만들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사진을 내 컴퓨터에서 가져오겠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자, 사진을 이렇게 끌고 왔어요. 끌고 왔더니 어때요? 사진 작게 들어오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제가 키워요. 요렇게 키우는데 어때요? 되게 느리죠. 이렇게 느리면 느리다고 뭐라 하는 거예요. 너무 프로그램이 느린데요? 라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만약에 아는 감독이다라고 하면은, 이 현상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 확인하세요. 그러지만, 이제 모르시는 감독님이라면, 왜냐면 감독님도 케바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자리 옮기실까요? 하여튼,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억지로 이제 키우면, 그래서 제가 이제 캔슬을 눌려버릴게요. 자, 그래서 캔슬 눌렸어요. 그럼 이상하다. 이제 또 굴하지 않아. 여기서 굴하지 않아. 여기서 굴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상황이 자리를 옮긴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작성 요령을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해서 다시 세팅하세요 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다시 세팅할 때는 요거 확인해요. 아, 이게 픽셀이구나. 400cm로 돼 있었구나. 그래서 픽셀까지는 확인을 해. 픽셀까지는 확인을 해. 그래서 오 비슷해졌어. 그죠? 그래서 여기서 사진을 다시 갖고 와. 사진 다시 갖고 와. 그랬더니 오 맞아.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글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글자를 T2로 T2 할 때 조금 로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고 뭐 초원이라고 쓸게요. 초원. 아니다. 그냥 시험지를 볼까요? 시험지를 보겠습니다. 포토샵. 그 다음에 문제 파일 1번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마음 치유고 도둠의 50포인트. 마음 치유. 이고 못하네요. 치유. 해서 여기서 내가 50포인트를 주겠다. 그랬더니 어때요?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이즈가 등장을 했죠. 이렇게 되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아까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렸죠. 뭐가 안 맞았어요? 해상도가 안 맞았죠. 이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그래서 우리가 파일에서 new 할 때 이거 꼭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네, 요 아이들은 무조건 첫 번째 확인을 안 하시면 2번 풀 때도 3번 풀 때도 4번 풀 때도 다 센치로 그 다음에 해상도가 저렇게 300으로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꼭 확인을 해주시고, 자, 이거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 또 뭐였을까요? 네. 그래서 요 해상도 맞춰주시고, 쉐이프 툴 한번 볼게요. 아, 이거 제가 쉐이프 툴은 리셋을 안 해놓은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이거를 제가 다 지워볼게요. 휴지통으로 보내버리고, 옵션에 가서 우리 디폴트 값, 네, 프로그램 처음 설치하면 디폴트 값이 있거든요.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주면 어때요? 자, 아무리 우리가 알고 있던 애들 지금 찾으려고 하면 없죠? 맞아요. 여기 없어요. 네, CC마다 다르긴 하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재차 강조를 했죠. 뭐 해야 된다? 레거시라는 아이를 찾아야 된다. 레거시. 그죠? 자, 그래서 옵션에 가서 레거시 쉐이프 앤드 뭐 그냥 이런 거 뒤에 읽을 필요도 없이 그냥 레거시다라고 하면 무조건 추가하세요.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올 레거시 안에 가보시면 되게 불편하게 되어 있죠. 그룹화 되어 있어서. 그래서 CS6로 시험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찾아 쓰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쉐이프 툴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도형 툴 안에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것도 좀 버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버전의 문제가. 제가 지금 이 쉐이프 툴 가지고 여기서 클릭을 하니까 자체 바뀌어요. 그죠? 근데 버전에 따라서 여기서는 선택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계속 기본 다른 거 맨 처음에 선택된 거 있죠. 그 아이가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나 이렇게 선택했는데 자꾸 그리려고 하는데 얘 이상한 애가 나와요 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안 바뀌는 버전이 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서 찾던지 여기에서 이렇게 늘려서 쭉쭉쭉쭉 여기에서 찾아서 클릭하던지 아니면 그냥 끌고 오던지. 끌고 오면은 매번 줄여야 되니까 귀찮긴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쉐이프 이용해 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CS6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는 CS6는 기본 이렇게 선 컬러가 들어가요. CC에서. CC2020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자, 여기 선 컬러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항상 채용 없음 해주셔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CS6로 보는 게 낫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인 거죠. 자, 요렇게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나는 비율대로 그릴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다가 Shift 눌러야 되는데 맨 처음부터 Shift 누르시는 분들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맨 처음부터 Shift를 자, 기존에 하나 그려져 있고 다른 모양을 선택을 해서 이런 전구도 나오니까 해서 Shift 눌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추가가 되는 게 보이시죠? 추가. 하나에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왜 이거 이렇게 같이 그려지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토샵에서는 항상 비율대로 그리고 싶으면 드래그 하고 있는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마우스 떼고 키보드 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각각 컬러를 넣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쉐이프 꺼내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봅시다. 변형. 자, 변형 가겠습니다.
변형은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했잖아요. 선택을 하면 얘를 사이즈를 줄여야 되잖아요. 사이즈를 줄이려고 하면은 컨트롤 T를 해서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것도 버전에 따라서 지금 저는 최신 버전이라서 제가 쉬프트를 누르지 않아도 자체 이렇게 비율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비율대로 안 들어가는 컴퓨터 버전이다라고 하시면 쉬프트 누르면서 조절해 주셔야 되겠죠. 근데 나는 컨트롤 T를 사용한 적이 없어. 어떤 경우냐면 상단에 Show Transform Control이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 얘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어느 것을 선택해도 보이시죠? 이미지에 이렇게 바운딩 박스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저는 가끔 내가 이렇게 얘가 변형으로 잡혀버리면 또 다른 아이들이 선택이 안 돼서 엔터 눌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귀찮더라고요, 저는. 난 내가 그냥 사용하고 싶을 때 컨트롤 T 누르고 싶은데 얘는 조금 귀찮은 게 있어요. 아예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해지하고 사용합니다. 얘를 해제하고. 근데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제 스타일에 따라서 다른 거겠지만 어쨌든 네 그렇게. 그래서 나 사진 누리는데 이게 변형이 안 돼. 그러면 상단에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고 또 뭐가 있죠? 글자, 폰트. 펜툴 선택 툴, 폰트 영문. 자, 그러면은 우선 필터에 관한 거 먼저 설명 들어갈게요. 필터는 우리가 그 흔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필터 갤러리잖아요. 그죠? 필터 갤러리. 근데 필터라는 아이 안에 보시면 이 밑에 있는 아이들도 필터예요. 이 밑에 있는 아이들도.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아이들 중에 우리가 좀 많이 나오는 아이들이 그쵸. 픽셀레이트에서 요 아이가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스타일라이즈에서 윈드가 좀 많이 나오죠. 윈드. 네. 그 다음에 요즘에 갑자기 익스트루드가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타일인가? 익스트루드인가? 아무튼 나오고, 좀 이제는 조금 다양하게 나오려고 하나 봐요. 합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거겠죠, 결국에는. 네. 그래서, 더 어렵게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빨리 합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필터 갤러리 찾아봤는데 없어. 그러면 블러는 대놓고 블러라고 되어 있으니 그 밑에부터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보통 픽셀레이트 렌더. 그렇죠. 렌더에서도 렌즈 플레어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빛 주는 거, 네, 렌즈 플레어, 그 다음에 스타일라이즈에서 윈드가 좀 나온다. 그래서 찾으실 때 여러분들이 픽셀레이트나 렌더나 스타일라이즈 요 세 군데에서 찾으면 웬만큼은 다 있다. 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폰트 영문. 자, 컨트롤 K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K가 환경 설정이잖아요. 그죠? 환경 설정 가셔서 타입으로 가시게 되면 Show Font Name English 보이시죠? 나 영어로 보여줘라고 대놓고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해제하시게 되면 네, 여러분들 이제 원하는 대로 보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마음치유였죠? 마음치유 해가지고 마음치유가 여기 그냥 따닥 하셔도 돼요. 따닥. 그럼 알아서 블럭 지정돼요. 그래서 도듬이었나요? 굴림이었나요? 한번 봅시다. 도듬 50이래요. 도듬. 그래서 여기다가 쓰죠. 도둠. 요렇게 하시다가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컬러를 변경을 해볼게요. 컬러를 변경을 하고 제가 여기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폰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안내를 해드렸고 요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제가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요거 스트로크 가지고도 이게 조금 요즘에 많은 질문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네, 좀 숨겨줄게요. 자,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다가 제가 레이어 스타일을 넣을게요. 레이어 스타일. 자, 좀 줄여서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로 갑니다. 자, 스트로크로 가서 제가 사이즈 3을 주고 그다음 컬러는 뭐 이렇게
흰색으로 간다 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글자에다가도 제가 스트로크를 줄 거예요. 스트로크로 가서 제가 3을 줬어요. 똑같이. 그랬더니 어때요? 글자 컬러가 안 보이고 지금 흰색밖에 안 보여요. 그죠? 자, 이런 경우 이게 한 번 설정 안 하면 계속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도형할 때 줬을 때는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면 도형은 모양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왜 이러지? 라는 거를 잘 못 느끼다가 갑자기 글자 쓸 때, 글자의 효과를 줄 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간단한 거예요. 제가 문제풀이를 할 때도 꼭 안내를 해드리는 건데 여기 보시면 자, 스트로크 어느 쪽으로 줄까요? 포지션 어느 쪽으로 줄까요? 안쪽, 바깥쪽,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글자가 안 보여지겠죠? 글자 컬러가. 그래서 무조건 아웃사이드 주셔야 돼요. 아웃사이드. 이렇게 아웃사이드 주시면 글자 컬러 보이죠? 그 다음 스트로크가 보여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인사이드를 줘가지고 나중에 그런 경우 있어요. 저 스트로크를 줬는데 뭐 다 인사이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개당 하나 점수가 깎이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당 하나 점수가 다 깎이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보시면 20점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펜툴이 한 10점 뭐 먹는다 치고 펜툴이 아무래도 어려운 거니까 클리핑 마스크랑 그다음에 뭐 쉐이프 해가지고 얘네들 몇 점, 그다음에 사진 몇 점, 글자 몇 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뭐 이 스트로크 하나 잘못 줬다고 해서 걔 하나씩 점수가 까여 버리면 그럼 100점이 넘어가 버려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퉁으로 간다 생각하시고 인사이드 이미 들어간 거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안 들어간 거보다는 낫다. 네, 그래도 확인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포토샵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안 하시더라도 자격증 취득하려고 가시는 거면 요런 돌발 정도는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펜툴 가지고 우리가 쉐이프 모드로 어떻게 그림을 그리겠죠? 아이고, 이건 자유 형태 펜이 아니네. 제가 그냥 자유 형태 펜으로 그냥 대충 그리고 싶은 거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하나. 제가 뭘 그리는 줄을 모르겠어요. 네, 두 개를 그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 그리고 나 추가로 그리겠다라고 해서 추가로 그릴게요. 요렇게 그려주고 그러면 하나에 같이 그려지죠. 그죠? 하나에 같이. 그 다음에 나 이번에 뚫어줄 거예요. 그래서 뚫어줄 거예요 했더니 어떻게 해요?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뭐 다른 레이어 선택했다가 다시 선택하면 이제 적용이 돼요. 그래서 나 겹친 부분 뭐야? 나 겹친 부분 뚫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겹친 부분을 뚫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뚫어지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이제 얘네들을 조금 움직이고 싶고 사이즈를 조절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선택 툴로 가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였을 때 버전에 따라서 아니면 저도 뭔가 상황이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에러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얘가 멈춘다라는 거죠. 네, 멈춘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 저도 멈추는 상황이 와야 될 텐데 지금 멈추는 상황이 안 오네. 아무래도 최신 버전이라서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멈추면 여기에서 PS를 잠시 이렇게 한번 움직여 준다거나 아니면은 Alt 탭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포토샵을 다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 풀려요. 풀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되세요. 괜시리 자리 옮겨가지고 힘들어 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발 상황을 그래도 좀 많이 안내를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발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꼭 필요하니까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빨리 합격하시기를 바랄게요. 저는 뭐냐고요? 구독, 추천, 빠밤!